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경기도 안산시에는 상록수역이 있습니다. 이 상록수라는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실 텐데 1935년 8월에 동아일보의 심훈 선생님이 소설로 만든 그 소설 이름입니다. 이 상록수의 실제 여주인공 최용신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분은 그 1935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 불과 7개월 만에 이분을 소재로 한 소설이 나온 거죠. 그만큼 극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감리교 신학대학인 협성여자신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이분의 집안도 완전히 교육자 집안이라 할아버지는 학교를 세우셨고 아버지는 민족운동가이면서 동시에 선생님이셨죠. 그러니까 그냥 어려서 자랄 때부터 그 교육이라는 거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게 그냥 뼈에 그냥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정말 그 부모님의 가풍을 이어받아서 뜨겁고 절절한 애국 애족주의자였다는 거죠. 저는 사실 저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이분처럼 살려면 살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루시 여자 보통 고등학교 다니던 그 졸업반에 이분이 1등으로 졸업했는데 신문에 기고문을 냈어요. 근데 그 기고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교문에서 농촌으로 라는 기고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면 바로 농촌을 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아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단지 안일하게 살 수 있겠는가. 당시의 한국은요, 문맹률이 80% 그리고 농민들이 90%였습니다. 지금으로서 너무나 다른 그런 생활이었죠.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못 배우고 이렇게 살면 우리는 더 이상 일제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 당시의 공립학교라는 거는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듯이 무조건 일본이 조국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학교였고 국어는 일본어였습니다. 일본어가 국어예요. 그러니까 당시 뜻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고 서당이나 아니면 사립학교에 보냈죠. 당시 민족주의자들이 세운 사립학교도 있었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도 있었잖아요. 근데 일제는 1919년 3.1 운동이 지난 이후부터 문화정책이라는 걸 쓰면서 점점 우리가 만든 사립학교들을 옥죄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용신 우리 독립운동가 선생님은 그대로 농촌으로 가셨는데 1931년 가을에 YWCA의 농촌 지도사로 파견을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큰 꿈을 가지고 갔지만 쓸 수 있는 건 학교 건물도 없어요.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 이제 그 교회, 교회가 유일하게 교실로 쓸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야학을 여는데 아이들을 아무리 이렇게 불러다가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부모들이 그 협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당시 애들 굉장히 많이 낳잖아요. 막 7, 8 막 이렇게 낳는데 큰 아이가 집안 살림을 돕잖아요. 그러니까 딸일 경우에는 막 그 막내 동생도 업어주고 뭐 키워주고 그다음에 부모님 일 남자애들도 다 부모님 일 도와주고 이래야 되니까 학교는 뭐 농민들이 농사나 지을 줄 알면 되지 그건 알아서 뭐하냐 이러면서 협조를 안 해줘요. 근데 이 최용신 선생님이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농촌의 그 부인들 아낙네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길쌈하고 거기서 같이 김 매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다른 나라는 지금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리고 여자라도 딸이라도 공부만 하면 변호사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미안하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을 학교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꽉 차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죠. 그때 당시 일제치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애들이 이 꼴을 못 보죠. 일본 경찰들이. 더더구나 최용신 선생님은 그냥 교육자로 간 게 아니잖아요. 독립운동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러 갔으니까 뭘 가르쳤겠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성경도 가르쳤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당시 한국말, 조선말이었죠. 그거를 공립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월사금도 없이 그냥 그 농촌의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러분 국어가 제일 어렵잖아요. 지금도 수능 보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국어가 제일 어렵습니까? 그 국어 안에는 교과목은 국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철학도 있고 사상도 있고 시도 있고 사회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죠? 종교도 있고. 그래서 그 국어를 가르치니까
일제 경찰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요. 니네 학생 몇 명이야? 그래? 100명이 넘는 거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많은 애들이 그 조그만 교회당에서 공부하다가 사고 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80명으로 딱 잘라. 그래서 80명으로 자르라고, 안 그러면 너 거기서 아무것도 못 가르치게 할 거야. 이러니까 정말 할 수 없이 80명 잘라요. 어떻게 자르냐면 애들이 오는데 하나 둘 셋 넷 세워서 80명까지 하고 나머지 애들은 미안하다. 선생님이 이제 울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무 미안한데 나도 어쩔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든지 커다란 학교를 다시 지을 테니까, 교실을 만들 테니까 그때 돌아오렴.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울어요. 울고 선생님 우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우는데 어떡할 수가 없어갖고 할 수 없이 이제 교회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아이들이 저 밖에 쫙 다 서 있는 거예요. 예, 교회 밖에, 울타리 밖에. 거기 서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창문을 다 열고 큰 소리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이 장면이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신상옥 감독이 그 유명한 최은희 배우를 최용신 선생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1961년에 상록수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장면이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선생님은 학교를 지어야 할 때 교실을, 큰 교실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동네 사람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협조를 구하는데 결국 사람들은 저축회라는 걸 만들어서 돈을 막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빠른 시일 안에 1933년에 바로 샘골 강습소, 샘골 학원이 지어집니다. 금방이죠. 근데 이제 그 교실을 짓는데 최용신 선생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돈은 얼마 없죠. 목수나 일꾼도 얼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그러니까 1933년이면은 이분이 몇 살이냐면 24살이에요. 24살이면 지금 대학 졸업반쯤 되잖아요. 그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정말 뭐 지게를 지고 다니고 뭐 그 흙을 나르고 뭐 나무를 나르고 하면서 직접 건축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선생님은 그냥 그 마을에 온 천사예요, 천사. 얼마나 천사냐면 애들 공부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간에 막 부부싸움 하면은 다 그 선생님한테 가요. 최훈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거 누가 잘못한 거지 가려주세요 하면은 그분들이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 알고 부부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부부 상담 전문가까지 다 하신 거예요. 누가 아프면 서울에서 가져온 그런 약들을, 그러니까 선교사들한테서 가져온 그런 약을 줘갖고 병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이분 한 분만 있으면 이 마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 학교를 지어요. 그래서 1933년에 이 학교가 완성이 되거든요. 지금은 뭘로 남아있냐면 최용신 기념관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선생님의 뜻을 기리고 자기 재산을 다 내놓아가지고 그 허물어진 교실을 다시 세워서 최용신 기념관을 만들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막 뒤지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 제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 선생님은 보통 분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 생존해 있는 제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꽤 오래전 이제 영상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정말로 엄격한 분이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분명하게 가르치셨다. 그러면서도 사랑이 엄청 많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다 지키는 진실한 분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를 앞서 나가는 선구적인 신여성이었다. 이렇게 딱 4가지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최용 선생님 그렇게 살았는데 몸이 성했겠습니까? 막 끼니를 걸르기가 있고 영양실조에다가 각기병이 생겨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약혼자도 있었어요. 김학준이라는 분인데 이 약혼자는 당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 건물을 완성을 한 다음에 뭐 이렇게 가서 내가 조금 더 배우다가 아이들을 더 잘 가르쳐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론 아이들만 가르친 거 아니었어요. 당시 부녀자들도 다 가르쳤습니다. 밤에는 이제 그 엄마들이 와서 배워요. 그러니까 위생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여러 가지 신문물을 다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민족 독립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독립의 사상, 어떤 자주적인 정신, 이런 걸 다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러 이제 잠깐 일본을 갔는데 각기병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다 이미 주저앉은 거죠. 그때가 1934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고향이 원산이에요. 원산에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원산에 가서 좀 요양을 해야겠다는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샘골 마을 사람들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우린 선생님 안 계시면 하루도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이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이 마을의 어머니인 거예요. 이 마을에 안 계시면 이 샘골 마을이 1분 1초도 돌아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선생님 붙잡으니까 이 최용신 선생님이 눌러 앉습니다. 눌러 앉아서 새로 만든 그 샘골 학당 그 교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가르치시다가 결국에는 장중첩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쓰러지신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쓰러져서 장중첩증이 돼갖고 수원 도립병원에서 겨우 26살의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 분이 유언을 남기는 게 있는데 그 유언이 얼마나 절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 약혼자도 일본에서 돌아오고 해서 장례를 이제 치르는데 장례가 샘골 마을 사회장으로 치러졌겠죠. 당시 제자들이 이 기억을 더듬어서 하는 말들을 보면은 그 상여는 어른들이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자기네들은 어리니까 그걸 잡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우니까는 이 어른들이 이렇게 광목으로 기다랗게 끈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이들이 그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줄줄이 울면서 따라간 거죠. 그리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온 마을 부녀자들이 선생님 댁으로 가서 선생님이 남긴 유품 하나라도 무슨 머리끈 하나라도 뭐 신발 한 짝이라도 다 갖고 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안 계신데 돌아가셨는데 우린 이거라도 갖고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이분이 장례를 샘골에서 했다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유언을 그렇게 남겼어요. 나를 어디다 묻어주냐면 저 샘골 학교가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도 샘골 마을에서 하고 지금도 그곳에 묘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역시 제가 최근에 낸 책에 정그렇다면 반항할 수밖에라는 책에 모셨는데 그렇게 모시면서 제가 이 선생님이 뭐에 반항했겠습니까? 당시 일본 제국주의에 강력하게 반발한 겁니다. 이분이 반발할 수 있는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당시 잠자고 있던 우리 국민들을 일깨우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내 몸이 부서지고 내가 죽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이분을 하늘의 미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책은 20세기를 산 위대한 여성들의 삶을 다름 아닌 식물적 삶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본 거기 때문에 미랄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서 그렇게 그 3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광복을 겨우 10년 남겨놓은 거였잖아요. 26살이면 광복을 해도 36입니다. 창창한 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땅에 묻혀서 썩어가지고 우리의 광복을 앞당길 수 있었던 그러니까 최용신 선생님은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분은 바로 열혈 독립운동가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